원장님 외과 중에서 수술뿐만 아니라 달래줘야 되는 역할도 있죠. 이렇게. 그게 스트레스의 반 이상이죠. 네, 안녕하세요. 연세미도 성형외과 김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흉터 회복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가 뭐 다쳐서 생긴 상처에서 이제 흉터가 아무는 과정이나, 우리가 성형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칼을 대서 이제 상처를 만들고 흉터가 아무는 과정이나 어차피 그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,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실밥 뽑은 직후보다 한 달째 더 땡기고 흉터가 좀 더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지, 아니면 왜 수술 후에 직후에 2-3일 동안 더 붓는지, 그리고 더 이제 빨개지고 불편한지,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상처의 회복 단계는 그 처음에 지혈 단계, 염증기, 증식기, 성숙기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단계들이 막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좀 겹쳐요. 지혈 단계는 우선 수술 즉시 수분 내에 바로 일어나는 단계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칼에 손을 베이면은 몇 분 뒤면은 피가 멈추잖아요. 그 단계가 지혈 단계고요.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혈소판이고요. 이런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혈인자들과 함께 응집이 되면서 그 쉽게 말해서 피떡이 생성되면서 피가 멎는 과정이거든요.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을 하는데, 우리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여러 가지 뭐 약들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 이유가 이 지혈 단계에서 이런 약들이 영향을 미쳐서 피가 안 먹게 되거든요. 수술하다 보면은 그 오메가3나 고지혈증 제제 장기간 드신 분들 수술하면요, 정말 어떤 분들은 끊으셨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수술 시간이 한 20-30% 정도 더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지혈 단계에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 약들을 끊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지혈 단계에 지금 수분 내에 일어난다고 했는데,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의대의 왕족이거든요. 이게 꼭 외워야 됩니다. 지혈 단계에서 이거 팩터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팩터들이 막 이제 관여하는지, 흔히 그 유전적인 그 지혈이 안 되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팩터 8번, 9번이 문제가 생겨서 지혈이 안 되는 유전 질환이거든요.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열흘 동안 염증기라고,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점점 더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그 단계가 있거든요. 왜냐면 이때 염증세포, 벽혈구에 관계된 그 세포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점점 붓고 열감이 생기는 그런 단계인데, 감염이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. 감염은 이제 세균들이 이제 증식을 해서 정말 뭐 곪거나 그런 건데, 이 단계에 중요한 것이 냉찜질. 수술하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냉찜질. 저희가 뭐 쉽게 환자분들한테 저는 그냥 자주자주 짧게 너무 길게 하면 동상을 입기 때문에 10분씩 10번 하라고 말씀드리고, 그렇게 자주자주 해야지 붓기가 적고 제출혈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,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또 항생제 약 좀 잘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염증이 감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이 됩니다. 그 증식기는 우리가 다치고 나거나 뭐 수술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뭐 빈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공간에 새로운 혈관이나 이제 콜라겐 조직들이 자라 들어오는 시기예요. 그 시기가 이제 한 달째까지, 3-4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, 이 콜라겐 조직들이 자라 들어오다 보니까 환자분들 뭐 체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튀어나온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 환자분들 이제 팔로우업 하다 보면은, 수술하고 저는 1-3-6개월 차 때 팔로우업을 하거든요. 보면은 한 달 환자분들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.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불편할 시기고, 증식기가 이제 완료되는 그 막바지인데, 그때 가장 이제 땡기고 흉터도 많이 보이고 그럴 시기거든요. 환자분들이 이거 원장님 정말 이거 좋아질 수 있죠? 많이 불편해요.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러다가 이제 3개월, 6개월이 지나면은 들어올 때부터 이제 표정이 조금씩 달라져요. 밝아지거든요. 그렇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나 상처가 딱딱해진 거는 좋아지기 때문에, 이 증식기 때 혈관이 증식하기 때문에 상처 부분이 붉어지거나, 콜라겐이 증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처가 살짝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.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환자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, 저는 눈 밑에 실밥을 5일에서 7일 사이에 뽑거든요. 이분 정도면은 멍이 거의 안 드신 편이시죠. 약간의 붓기만 있으시고, 이제 실밥을 뽑은 직후기 때문에 이제 실밥 자국이 보이는데, 그리고 한 달 차 때 보면은 뭔가 눈밑이 좀 당겨 보이는, 상처가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죠. 그리고 좀 뭔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, 약간의 잠붓기가 남아있고요.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부드러워지는, 이 단계에서 이제 리모델링기를 지나가는 거죠. 3개월 차 때도 흉은 뭐 약간 보일 수 있고요. 6개월 차가 되면은 흉이 거의 한 90% 완성이 되기 때문에, 6개월 차가 되면은 거의 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흉터는 잘 안 보이는 그 정도까지 아물게 되고요. 뭐 두 번째 환자분은 조금 더 젊으신 분이신데, 이 환자분은 좀 잘 보시면은 한 달째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눈 밑에 흰자가 많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
나중에 이제 증식기 때 생긴 이제 콜라겐 구축 때문에 한 달째 이렇게 살짝 사배간이라고 하는데 살짝 밑으로 당겨 보이지만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정상적인 그 수술 전과 가깝게 풀리게 되거든요. 근데 6개월 차 때 사진 보면은 흉터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눈 밑 그 안검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검은 농자가 떨어진 정도가 많이 이제 수술 전이랑 거의 같아지고요. 그 리모델링기가 이제 증식기가 끝날 때쯤에 3주에서부터 이제 1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2년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. 그 사이에 이제 콜라겐이 점점 이제 성숙되는 단계, 상처가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흉터가 좋아지는 단계거든요. 그러니까 질적으로 상처가 좋아지는 단계죠. 그래서 그 리모델링기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금 더 1, 2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요. 그래서 재수술 시기를 최소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뒤에 재수술하는 것도 괜찮은데요.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느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하안검 재수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직원분들이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건 한 1년 뒤에 수술이 가능하니까 뭐 한 11개월이나 10개월쯤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급하신 분들은 진짜 한 3, 4달 수술한 지 이제 3, 4달 됐는데 완성되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태에서는 제가 100% 어떻다고 말씀 못 드리니까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오셔야지 모양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니까 뭐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고 상담을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꽤 많아요. 네,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당장 보이는 게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오시면은 진짜 그냥 이건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. 뭐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니까 흉터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제가 거의 뭐 99%는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원장님 외과 중에서 수술뿐만 아니라 달래줘야 되는 역할도 있죠. 이렇게 그게 스트레스의 반 이상이죠. 수술은 하면 돼요. 그 와중에 이제 조급함이나 그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과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 수가 있죠.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설명하면 잘 알아들어요. 빠르면은 2, 3주 차 때부터 일반적으로는 한 달째 흉터를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상처가 이제 딱딱해지거나 회여간 조짐이 보일 때 이제 레이저나 트라이암시놀론이라는 뭐 풀어주는 주사, 꺼져가는 그런 흉터에서는 뭐 콜라겐 주사나 PDRN 같은 그런 주사를 쓰면은 좀 더 개선이 되거든요. 그 상처 흉터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기가 지나버리면은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좋거든요. 이 사진은 그 조원장님이 잘 꿰매 주셔가지고 이렇게 포 뜨듯이 이렇게 다치신 분이신데 잘 꿰매고 이제 한 달째부터 주사랑 레이저 이게 전이고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꿰매기 그리고 요거는 치료 끝난 뒤 거의 잘 안 보이죠. 요것도 이제 한 달째부터 흉터 치료 시작하신 거죠. 그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치료요. 이제 지난달에 이제 5차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이게 4차까지 하시고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. 어떤 동네 의원에서 이제 꿰매고 오셨는데 한 달 차에 딱 오셨어요. 붉고 빨갛고 딱딱하니까 이분한테 트라이암시놀론이랑 PLA 주베룩 콜라겐 주사가 있거든요. 그거랑 이제 프락셀 레이저 그게 동시에 치료를 한 케이스고요. 최소 5번 말씀드려요. 한 달 간격으로 5번.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흉터 연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이는 거. 그 여성분들 제일 많이 유명한 게 그 제왕절개 흉터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딱 붙이는 거. 뭐 그렇게 흉터 제제를 이제 환자분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써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요.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몸은 찰흙이나 그런 뭐 석고 조각이 아니거든요. 이렇게 딱 만들고 이제 말리면은 딱 끝! 이게 아니에요. 우리 몸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제 유연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 딱 끝나고 이제 딱 완성이 아니에요. 점점 이제 성숙되고 아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타 병원에서 수술하신 환자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